태국은 매혹적이고 활기찬 여성들로 유명한 인기 관광지입니다. 이 나라는 깨끗한 하얀 모래사장, 빛나는 황금 사원들, 그리고 풍부한 요리 전통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태국의 매력은 동남아시아의 죄의 도시라 불리는 파타야의 분주한 밤문화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곳은 독특한 경험을 원하는 방문객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태국에는 속옷을 입지 않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된다 거나 프라낭 동굴에 음경 신전이 있다 와 같은 독특한 규정들도 존재합니다. 이곳 여성들은 애정 표현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며 언제든 관광객과 어울리기를 즐깁니다. 듣기만 해도 흥미롭지 않나요? 지금부터 죄의 땅 태국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자신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18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18번. 여성들의 애정 표현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태국은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찬 밤문화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곳은 활기찬 클럽, 붐비는 바, 그리고 다채로운 야시장이 어우러져 다채롭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방콕과 파타야는 태국의 밤문화를 경험할 때 반드시 방문해야 할 두 곳입니다. 이 지역들은 늘 관광객들로 북적이며 밤새도록 이어지는 파티부터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활동까지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특히 죄의 도시로 알려진 파타야는 낮이든 밤이든 기분 좋은 해피엔딩을 약속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한 여성들이 관광객에게 다가가 자신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놀라실 겁니다. 이러한 광경은 방문객에게는 낯설지만 이 도시의 일상적인 풍경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바와 클럽에서는 활기찬 하우스 음악부터 감미로운 라이브 음악까지 다양한 음악 취향을 충족시키며 밤새 손님을 맞이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휴식과 오락 공간일 뿐만 아니라 현지인과 외국 관광객이 문화 교류를 나누는 장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태국 여성들이 아름다움과 섬세한 매력으로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혹적인 곡선과 세련된 이목구비, 그리고 매력적이고 표현력 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찾고 있다면 이곳은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태국은 사랑의 수도로 불리며 태국 문화가 정말로 그렇게 개방적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 죄의 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17번. 속옷을 입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태국은 독특한 문화와 자유로운 성생활을 하는 여성들로 유명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법적 규정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중 놀라운 법률 중 하나는 속옷을 입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이 법 때문에 위반자를 어떻게 단속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태국의 일부 교도소에는 속옷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개인의 이미지 유지와 공동체에 대한 존중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속옷을 입지 않는 것은 단지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당혹스럽고 부적합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모두가 복장과 공공행동에 대한 기준을 지켜 문명적이고 예의 바른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태국 여행을 준비하는 관광객이라면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번. 태국 사람들은 튀긴 곤충을 사랑한다. 태국에서 튀긴 곤충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현지 식문화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메뚜기, 귀뚜라미, 딱정벌레 등 다양한 곤충들이 밤시장과 길거리 음식점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태국 사람들에게 이 음식은 독특한 맛을 선사할 뿐 아니라 덜 흔한 재료를 창의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튀긴 곤충은 보통 고추, 마늘, 허브 같은 향신료로 간을 하여 바삭하면서도 풍미 가득한 맛을 냅니다. 또한 단백질과 필수 비타민을 제공해 영양가도 높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이 요리를 맛있을 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음식으로 여기며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태국 요리 정신을 반영합니다. 튀긴 곤충을 맛보는 것은 태국 문화의 풍부함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미식 경험입니다. 창의성과 전통이 어우러진 이 요리는 황금 사원의 땅 태국 요리에서 독특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과감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15번. 태국은 세계 최대의 부적 시장 중 하나이다. 부적은 태국인의 정신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단순히 행운을 가져다주는 물건일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와 사람을 연결하는 깊은 영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태국 부적은 신들, 불상 또는 특별한 영적 의미를 가진 상징들의 형태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제작됩니다. 각 부적은 승려와 영적 수행자들에 의해 축복을 받으며 신성한 기운이 깃들어 강력한 힘을 지닌 물건이 됩니다.
태국 사람들은 부적을 소유하면 행운과 평화가 찾아오고 불운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믿습니다. 태국의 부적 시장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활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종종 부적을 기념품이나 선물로 구입합니다. 저렴한 것부터 고급품까지, 착용할 수 있는 작은 부적부터 전시용 큰 부적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어 고객들의 여러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태국은 부적을 여러 나라로 수출하기도 합니다. 이 부적들은 아름다움과 정교한 장인 정신뿐 아니라 그들이 가져다 준다고 믿어지는 기적 때문에도 인기가 높습니다. 태국의 승려와 영적 수행자들은 부적이 전 세계로 보내지기 전에 축복 의식을 거행하여 신성한 기운이 완벽히 전달되도록 합니다. 14번. 유명한 황금 삼각지대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 황금 삼각지대는 한때 태국 북부, 라오스, 미얀마 세 국경이 만나는 곳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아편 생산과 불법 마약 거래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유명했던 이 지역은 신비롭고 풍부한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과거에는 밀수 활동의 중심지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하고 수수께끼 같은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태국 정부가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면서 이 지역은 위험한 지역에서 매력적인 관광지로 변모했습니다. 오늘날 황금 삼각지대는 역사적 유산일 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복잡한 역사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여행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문객들은 토착 마을을 탐방하고 다양한 민족 공동체에 대해 배우며 이 지역이 동남아시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역사 투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지 박물관과 연구소에서는 밀수 중심지에서 문화 명소로 변모한 황금 삼각지대의 변화 과정을 깊이 있게 소개합니다. 흥미진진한 역사와 긍정적인 변화가 어우러진 황금 삼각지대는 변화와 발전의 힘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로서 여전히 신비로운 매력을 간직하며 숨겨진 이야기를 탐험하고 배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신비로운 땅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13번. 데이비드 베컴 사원. 방콕의 번화한 중심가 활기찬 차이나타운 안에 독특한 불교 사원인 왓바리왓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원은 전통적인 아름다운 건축물뿐만 아니라 특별한 손님,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의 동상으로도 유명합니다. 많은 방문객들은 왓바리왓을 데이비드 베컴 사원이라고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여전히 왓바리왓입니다. 이 사원과 데이비드 베컴의 인연은 흥미로운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왓바리왓의 주지 승인 루앙포 나콘 스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열렬한 팬으로 베컴이 한때 뛰었던 팀이기도 합니다. 스님은 자신의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원 안에 작은 데이비드 베컴 동상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님의 취미를 위한 선물이었으나 동상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빠르게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고 왓바리왓의 독특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비록 베컴은 더 이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지 않지만 그의 동상은 스님의 축구 사랑과 선수에 대한 존경심을 상징하며 사원에 남아 있습니다. 이 동상은 특히 축구 팬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12번. 송크란 축제는 전국적인 물싸움이다. 송크란 축제는 태국에서 독특하고 다채로운 축제로 불교력으로 새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매년 4월 13일부터 4일간 이어집니다. 4월은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와 우기 시작 시기의 기온 덕분에 물놀이가 즐겁고 상쾌한 시기여서 이 축제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 축제는 가족과 친구를 방문하는 행사일 뿐 아니라 중요한 문화적, 영적 행사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축제 첫날은 물붓기 의식으로 시작합니다. 향이 배어있는 물을 사원에 있는 부처상에 붓는데 이는 정화를 상징하고 행운을 기원하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손과 발에 향수 물을 뿌려 존경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 의식들은 더 즐거운 전통인 물싸움으로 발전했습니다. 물총 양동이, 호스를 동원한 대규모 물싸움이 사원 주변, 거리, 광장 등 전국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 이 물싸움에 참여하며 축제를 거대한 거리 축제와 웃음으로 가득한 축제의 장으로 만듭니다. 축제 기간 동안 방콕, 치앙마이, 파타야 같은 대도시는 퍼레이드, 음악, 춤, 야외 콘서트로 활기를 띱니다.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향을 피우며 사원에서 공양을 드립니다. 축제 분위기를 더하는 특별한 음식들도 곳곳에서 판매됩니다. 송크라는 영혼을 정화하고 새해의 행운과 평화를 기원하는 시간일 뿐 아니라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즐거운 순간을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기회입니다.
영적 의식과 야외 활동이 어우러져 독특한 축제로 자리 잡아 매년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태국을 찾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11번. 남성들은 일정 기간 동안 승려가 된다.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땅 중 한 곳에 발을 들여놓으면 여러 흥미로운 차이점을 느끼게 됩니다. 태국에서는 왕실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젊은 남성들이 20살이 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불교 승려가 되어야 한다는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 종교적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례를 넘어 젊은 남성들의 성년 의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세속적인 삶을 잠시 떠나 승려의 옷을 입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며 사원 활동에 참여하고 소박하고 평온한 삶을 체험합니다. 이 전통은 불교 신앙과의 깊은 영예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할 뿐 아니라 젊은 남성들이 자기 수양과 절제, 자비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단련하고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며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을 통해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10번. 태국 요리는 지역별로 다르다. 태국의 음식을 탐험하다 보면 분명 놀라게 될 것입니다. 북부 태국의 요리는 신선한 채소와 허브, 찹쌀의 맛을 살린 가벼운 풍미가 특징입니다. 향기로운 카레 국수 요리인 카오소이와 전통 향신료가 듬뿍 들어간 사이와 소시지는 꼭 맛봐야 할 별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북부 지역인 이산에서는 전혀 다른 미식 경험이 기다립니다. 매콤하고 발효된 음식들이 중심인데 그중 대표적인 솜땀 청포도 파파야 샐러드와 랩 다진 고기 샐러드은 독특한 매운맛뿐만 아니라 정교한 조리와 아름다운 플레이팅으로 이 지역 요리의 창의성과 세련됨을 보여줍니다. 한편 방콕을 포함한 중부 태국은 맛의 균형이 완벽한 곳입니다. 쫄깃한 면발과 달콤새콤한 타마린드 소스가 어우러진 팟타이, 고소한 코코넛 밀크와 향기로운 카피르 라임잎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커리 등은 국내외 식도락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남부 태국은 매콤한 커리와 신선한 해산물 요리로 유명합니다. 다양한 향신료가 어우러진 매콤한 맛삼한 커리와 신선한 새우가 들어간 매콤새콤한 똠얌꿍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대표 음식입니다. 이 요리들은 태국 음식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현지인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태국의 전통 디저트인 망고 찹쌀밥도 꼭 맛보세요. 부드럽고 쫀득한 찹쌀밥 위에 달콤한 잘 익은 망고 조각을 올리고 진한 코코넛 밀크를 뿌린 이 디저트는 잊을 수 없는 맛을 선사합니다. 해산물 애호가라면 태국의 야시장에서도 신선한 새우꼬치, 구이와 바삭한 오징어 등 다양한 신선한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태국 요리는 분명 여러분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이 나라를 다시 찾고 싶게 만들 것입니다. 9번. 무에타이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선다. 태국의 인기 무술인 무에타이는 이 나라의 문화와 역사 유산에 깊이 뿌리내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과 발, 팔꿈치, 무릎 등 8지점을 사용하여 싸우는 무에타이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태국인의 기술과 힘, 그리고 투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무술은 절제와 존중, 명예라는 가치를 깊이 반영하며 이는 태국인들이 대대로 소중히 여기고 지켜온 귀중한 덕목입니다. 무에타이 경기 한 판 한 판은 끈기와 용기, 그리고 전투 기술의 숙련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선수들은 단지 승리를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존중하고 상대에게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도 노력합니다. 무에타이는 전 세계 무술 애호가들을 끌어들이며 서로 다른 문화권, 사람들 간의 교류와 이해를 돕는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국에 와서 한 달 혹은 그 이상 머무르며 이 무술을 배우고 경험합니다. 태국 전역에 있는 무에타이 훈련 캠프는 단순히 싸움 기술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에타이의 문화와 정신을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 스포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직접 시도해볼 계획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8번. 약 45,205개에 달하는 사원이 있는 사원의 땅. 불교는 인도 아소카 대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승려를 파견한 약 2200년 전부터 태국에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불교는 태국 문화와 정신생활에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현재 태국 인구의 약 95%가 불교를 신봉하며 이 종교와의 깊고 오랜 인연을 보여줍니다. 태국에는 왕실 사원으로 지정된 200여 개의 사원이 있으며 중요도와 역사에 따라 3단계로 분류됩니다. 이들 사원은 정교한 건축물일 뿐 아니라 깊은 존경과 영성을 상징합니다. 여행 관련 웹사이트에 따르면 태국에는 현재 약 45,205개의 사원이 존재하며
대부분이 여전히 활동 중이며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도착하면 에메랄드 불상이 있는 방콕의 왓 프라카우 사원이나 거대한 와불상이 유명한 왓포 사원과 같은 웅장한 사원에 매료될 것입니다. 이들 건축물은 깊은 영적 가치를 지니며 태국인들의 전통에 대한 존중과 뛰어난 예술성을 증명합니다. 매일 태국 사람들은 공덕을 쌓기 위해 사원을 방문하며 부처님께 경의를 표하고 정신적 인도를 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건강과 행운, 가족의 번영을 위해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사원에서 보내는 평화로운 순간들은 그들이 평온을 찾고 승려들로부터 소중한 조언을 받는 시간입니다. 사원의 땅인 태국의 각 사원은 고유한 이야기와 의미를 지니며 나라의 문화와 역사의 풍부한 배경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수천 개에 달하는 빛나는 사원과 깊은 영성은 평화를 찾고 풍부한 문화 유산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이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입니다. 사원의 땅으로 떠나 그 아름다움을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7번. 담넌 사두억 수상시장은 태국의 유일한 수상시장이 아니다. 과일과 채소, 전통 음식으로 가득한 배들이 줄지어 있는 담넌 사두억 수상시장은 매우 유명하지만 태국에는 이 시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태국에는 각각 독특하고 매력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다양한 수상시장이 많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태국의 여러 수상시장을 탐험해 보세요. 방콕에서 남서쪽으로 약 90km 떨어진 암파와 수상시장은 인기 있고 사랑받는 시장 중 하나입니다. 담넌 사두억과 달리 암파와 시장은 주로 오후와 저녁에 운영되어 물 위에 반짝이는 조명들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시장은 배 위에서 바로 구워내는 신선한 해산물과 군침도는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관광객들은 배에 앉아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감상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어 재미있고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콕 중심지에서 가까운 탈링찬 수상시장도 있습니다. 멀리 이동하지 않고 수상시장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입니다. 이 시장은 주말에 열리며 친근한 분위기와 다양한 상품 덕분에 많은 방문객을 끌어모읍니다. 신선한 과일, 전통 음식, 심지어 수공 예품을 판매하는 배들도 볼 수 있습니다. 탈링찬 시장은 아늑하고 소박한 경험을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현지인의 일상생활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방콕 교외에 위치한 박람푼 수상시장도 잘 알려진 또 다른 흥미로운 장소입니다. 이 시장은 비교적 한적하고 다른 수상시장들보다 평화로운 공간을 제공합니다. 방문객들은 전통 음식을 맛보고 현지 상품을 구입하며 시장 주변을 자전거로 돌아보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람푼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져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 밖에도 타카 수상시장도 탐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시장은 신선한 농산물뿐 아니라 운에서 노젓기, 과수원 방문 같은 활동으로도 유명합니다. 타카 시장 방문객들은 현지인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일상과 일에 대해 배우고 지역 특산 음식을 맛볼 기회를 갖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이 영상에서 시청자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며 소통해 보세요. 6번. 와인은 태국만의 독특한 인사법. 각 나라마다 다양한 인사법이 있지만 태국에는 특별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와인은 태국 문화의 깊고 독특한 표현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존경과 경의를 나타냅니다. 와인을 할 때는 두 손을 합장하여 마치 신성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듯 손바닥을 꼭 맞대고 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합니다. 이 제스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태국 사회에서 존중과 미묘한 소통의 가치를 반영하는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닙니다. 손의 위치와 절하는 깊이에 따라 존경의 정도가 다르게 표현됩니다. 손을 턱 가까이 높게 올리고 깊게 절하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연장자에게 큰 존경을 표하는 뜻입니다. 반대로 손을 낮게 하고 절을 가볍게 하면 일상적인 인사나 동등한 지위의 사람에게 예의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와인은 단순한 공손한 몸짓이 아니라 태국 문화에서 존중과 조화의 기반 위에 서로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태국을 방문할 때 와인을 이해하고 직접 해보면 현지 문화에 더 깊이 스며들고 그곳 사람들의 따뜻함과 진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5번. 태국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숭금 불상. 태국은 자랑스럽게도 가장 중요한 문화적, 종교적 보물 중 하나인 세계에서 가장 큰 숭금 불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불상은 방콕의 와트 트라이밋 사원에 보관되어 있으며 무게는 5.5톤에 달합니다. 이 불상은 부와 번영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시대를 거쳐온 태국 장인들의 뛰어난 솜씨비와 예술성을 증명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불상의 공식 명칭은 프라푸타 마하소안 파티마콘이며
높이는 약 3m로 웅장하고 신성한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관광객과 불교 신자들이 이 불상을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이 불상의 역사는 미스터리와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처음에는 전쟁 시 침략과 약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석고로 덮여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잊혀졌던 이 불상은 천천히 이동하던 중 우연한 사고로 석고 아래 반짝이는 금이 드러나면서 1955년에 재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문화유산 보존과 발견의 기적 같은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이 불상이 보관된 와트트라이밋 사원은 방콕 차이나타운에 위치해 있으며 중요한 순례지이자 유명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원은 단순한 예배 장소를 넘어 중요한 불교 행사와 축제가 열리는 문화센터 역할도 합니다. 방문객들은 금빛 불상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뿐만 아니라 태국의 역사와 문화, 불교 예술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4번. 방콕은 세계에서 가장 긴 도시 이름을 가진 곳. 태국의 수도 방콕은 활기차고 아름다운 도시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세계 기록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도시의 정식 명칭은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긴 지명으로 한 문단보다도 길게 느껴집니다. 이 독특한 이름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방콕의 공식 이름은 끄룽탭 마하나콘 아몬, 라따나코신, 마힌타라, 아유타야, 마하딜록, 호프 노파랏 라차타니 부리롬 우돔라차니 웨트, 마하사탄 아몬, 피만 아와탄, 사티트 사카타스티아, 위사누칸 프라시뚜로. 대략 천사의 도시, 불멸자의 위대한 도시, 아홉 보석의 화려한 도시, 왕의 자리, 왕궁의 도시, 신성한 화신의 집, 인드라의 명령으로 비슈와 카르마가 창조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익힌 이름은 태국어로 106구자의 문자와 7개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지인들은 보통 끄룽탭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이 독특함을 기리고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 태국인들은 수도 이름만을 위한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에 담긴 이야기와 일화들은 태국의 매력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태국 곳곳에는 작은 디테일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3번. 전국에 흩어진 1500개에 가까운 섬들.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로서 풍부한 문화, 오랜 역사, 그리고 친절하고 환대하는 국민들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가치뿐 아니라 태국은 전국에 1500개에 가까운 섬들이 흩어져 있는 광대한 자연의 보물을 자랑합니다. 각 섬은 저마다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관광지도 위에 반짝이는 보석처럼 전 세계 방문객들의 탐험과 체험을 끌어당깁니다. 푸켓과 코사무이 같은 유명 섬들은 하얀 모래사장과 맑고 푸른 바다로 잘 알려져 있으며 덜 알려진 청정한 섬들 역시 새로운 멋진 모험을 약속합니다. 이 동화 같은 섬들을 방문하면 다이빙, 카약, 일광욕 등 신나는 야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울창한 열대우림부터 풍부한 해양 생태계까지 다양한 생태계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들은 또한 호화로운 리조트와 고요한 해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독특한 지역 문화와 신선한 해산물 요리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섬들로 이루어진 태국은 여행 중 새로운 경험과 탐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방문해야 할 여행지입니다. 2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탄탄한 경제 중 하나. 태국 경제는 오랜 농업 전통, 역동적인 제조업, 그리고 확장 중인 서비스 산업이 조화를 이루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탄탄한 경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방 시장 경제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태국은 이 지역에서 주요 산업 및 상업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강력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중이 줄었지만 여전히 태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 인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태국은 세계 최대 쌀 수출국으로 중앙과 북동부 평야에 광활한 논이 펼쳐져 있습니다. 고무, 카사바, 열대 과일, 해산물도 중요한 농산물입니다. 제조업 부문은 태국 경제의 주요 동력으로 국내 총생산과 수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동차 및 부품 제조, 전자제품, 섬유, 화학제품, 가공식품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태국은 아시아의 주요 자동차 제조 허브로서 많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공장을 설립해왔으며 전자부품 산업도 세계 기술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 산업 역시 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합니다. 관광 산업은 독특한 문화, 풍부한 요리,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전 세계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주요 축입니다. 금융, 은행, 부동산, 소매업 등 다른 서비스 부문도 활발히 성장하여 태국의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농업 기반과 역동적인 산업 부문, 확장하는 서비스 산업의 조화 덕분에
태국은 경제 발전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고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선도 경제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번 다양한 민족 구성. 태국은 수많은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로 이로 인해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자랑합니다. 가장 큰 민족은 태국인으로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로 중부와 남부 지역에 거주합니다. 태국인은 나라의 문화와 사회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축제, 음식, 종교 의식을 통해 전통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부의 산악 지역에는 카렌족, 몽족, 아카족 등 여러 산악 부족이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각 부족은 다채로운 전통 의상과 독특한 의례 등 고유한 문화적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렌족은 손수 만든 의복과 화려한 전통 축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몽족과 아카족 역시 자신들만의 관습과 전통을 이어가며 태국의 풍부한 문화 지도를 완성합니다. 동북부 지역인 이산 지방에는 주로 라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주합니다. 이산 사람들은 음악과 춤, 매콤하고 다양한 음식 문화 등 독특한 문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산 음식은 쏨땀 파파야, 샐러드, 라타진 고기 샐러드 같은 유명 요리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원주민 민족 외에도 태국에는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공동체가 특히 도시 중심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인은 오랜 기간 태국에 정착하여 경제와 문화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방콕의 차이나타운인 야오와랏은 두 문화가 어우러진 생생한 예시입니다. 말레이인은 주로 남부 지역에 거주하며 이슬람 문화와 종교적 영향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도인 공동체는 규모는 작지만 무역과 음식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태국은 다채로운 사회적 풍경을 만들어내며 각 민족의 전통 축제, 특산 요리, 풍습이 활기차고 역동적인 태국 문화를 이룹니다. 서로 다른 민족 간의 조화는 이 나라만의 독특한 강점이자 아름다움이며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태국을 매력적인 여행지로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미소의 나라 태국에 관한 18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라의 문화나 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댓글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해주세요.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마세요.